이번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첫째 시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공부에 대한 그 방법적인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각 등기법하고 지적법이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이제 그 지적을 먼저 이제 살펴볼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지적에 대해서 이 지적에 대한 기본 목차가 크게 몇 가지로 6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뭐가 있고 총설 부분이 있죠. 총설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등록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등록사항을 정해서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기면 달라진다 그랬죠. 토지에 뭐가 생기면 이동이 생기면 이 달라진 거에 대해서 뭐 예컨대 논에다가 집을 져서 지목이 바뀌면 당연히 뭐예요. 토지동이 생기면 뭐 한다고 지적을 정리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등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지적이라는 기본 개념은 뭐예요? 목차로 따지자면 총 몇 가지로 6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몇 문제 나오는데 12문제 나오는데 그 파트별로 특히 이제 등록사항에 대해서 국가가 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면 국가가 뭘 정해야 되냐면 행정구역 소재. 이 땅이 도대체 어디 있는 땅이냐? 충청남도냐? 그 다음에 뭐 전라남도냐? 뭐예요? 북도냐? 자, 경상북도냐? 경상남도냐? 이런 식으로. 서울에 있느냐? 경기도에 있느냐? 이렇게 소재. 땅번호 지번 있죠? 땅번호 지번입니다. 그 다음에, 지모, 그 다음에 면적. 경계좌표 있죠? 경계좌표. 경계 좌표. 이런 것을 누가 정해서, 국가가 정해서 어디에다가 공부에 등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에 그 총설 부분은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고 국가가 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지번에서 한 문제, 지목에서 한 문제, 면적에서 한 문제, 경계에서 이제 한 문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뭐 이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이 뭐냐? 대장에는 어떤 게 써 있느냐? 도면에는 어떤 게 써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거기 여러분 입문서 보시면 앞에 뭐 용어 이런 거 필요 없고 몇 쪽에 거기 5쪽에 보면 2장 등록이라 써 있죠. 6쪽에 보면 2장 등록이라 돼 있죠. 6쪽에 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7쪽에 그 3절 등록 사항 중에서 뭐예요? 그 지번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지번. 그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 지번이라는 게 중요한데. 자, 이게 시험 문제. 자, 올해는 꼭 시험 문제 나올 자, 순서가 됐어요. 왜? 요즘 최근에 거의 작년에 이제 2년 동안 시험 문제 중요도가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니까 올해는 반드시 봐두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공법이라고 얘기해요. 국가 공법입니다. 왜? 국가가 지적 공부를 만드는 법이니까 그 사법과 공법을 딸 때 이게 공법이에요. 왜? 사법은 민법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를 공부할 때는 내가 국가가 됐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을 어떻게 괴롭힐까? 국민들의 뭐예요? 기본권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마인드를 갖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뭐예요? 굉장히 공부가 이해도가 빨라요. 근데 국민 입장에서 공부하게 되면 국가 왜 쟤네들이 왜 저러지? 왜 이렇게 세금 많이 받지? 왜 이거 못하게 하지? 아우 짜증만 나요. 공부 안 돼. 그러니까 한 1년간은 뭐예요? 내가 국가가 됐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말 그대로 국가가 지번을 땅 번호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래서 자 거기 물론 이제 거기 자 쌍가루 3번의 지번의 표기 그래서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표기한다는 점. 그러면 지번은 단식 지번이 있고 복식 지번이 있고 그런데 단식 지번은 본본만으로 자 이렇게 자 어디에 필지가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필지가 있으면 이 필지에 뭐예요? 땅에 자 이렇게 땅에 자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렇게 토지가 설치되어 있으면 1번, 2번 뭐예요? 3번, 4번, 5번 이렇게 뭐예요? 자 이 땅에다가 번호를 부여하는데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걸 우리가 본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본번만으로 지번 구성이 안 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만약에 6번이라고 하는 토지가 있고 옆에 7번이고 8번이 있다 치자죠. 그 6번이라는 토지를 이 필지로 나눌 때 만약에 옆에 있는 7번을 갖다 쓰지 못합니다. 왜? 옆에 번호 같은 지번 부의 정내 똑같은 번호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면 6번이라 못 쓰자. 7번이라 못 쓰고 또 6번 또 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본번에 뭘 붙여요? 예, 부번이라고 하는 걸 붙여요. 이거 우리가 이것을 부번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본번만으로 지번을 구성하는 건 단식 지번이고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건 뭐예요? 복식 지번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무슨 지번과 무슨 지번, 이 단식 지번과 자 이런 식으로 단식 지번과 그다음에 뭐예요? 복식 지번 있죠? 이렇게 복식 지번을 두 개를 혼용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혼용해서 단식 지번은 본번만으로, 복식 지번은 본번에 불어치는 거 이런 식으로 1번, 2번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단식 지번이고 1에 1번, 1에 2번 이게 바로 복식 지번이에요. 그래서 본번의 부번은 짝대기로 표시를 하고 읽기는 의로 읽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습관상 그냥 뭐예요? 1-1번 다시 하는데 이건 다시라고 읽지 않습니다. 의로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땅이 내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이 토지대장에 등록이 돼 있는지 임야대장에 등록이 됐는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 얘기는 여러분 거기 그 입문서 7쪽에 자 거기 쌍가로서 한번 지번의 표기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다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표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토지대장이 아니라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지번 숫자 앞에 이렇게 뭐예요? 지번 뭐라고? 지번 뭐예요? 숫자 앞에 숫자 앞에 뭘 붙인다는 얘기예요? 산자 붙인다. 산자 붙인다.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등장할 때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면 여기 있죠? 요 앞을 뒤로 바꿔놔요. 요 앞을. 응? 자, 그다음에 이 산자를 임자로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떤 깊은 이론을 뭐예요? 이론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이론을 시험 보내는 게 아니에요. 글자 한 글자 두 글자 이런 걸 딱 고쳐갖고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런 걸 시험 문제 내니까 예, 어떻게 보면 뭐예요? 단순하게 암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적이 그렇다는 거죠.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좀 어렵지만 예, 지적은 이렇게 뭐예요? 본인이 암기만 잘하면 자 분명히 뭐예요? 점수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뭐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러이러한 건 만만 뭐예요? 방법만 제대로 이제 여러분 자 소개받으면 되고 뭐 이걸 진도를 다 이제 기본서 할 때 이제 할 거니까 그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내용만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과연 우리가 거기 7페이지 맨 아래 보면 쌍가르삽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번부여 방법 대소 기본 원칙은 북서에서 남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서남북 얘기할 때 이게 북쪽이에요. 네, 북쪽 아래가 남쪽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동쪽이고 그 다음에 서쪽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땅에 대한 번호를 부여할 때는 북쪽과 서쪽의 중간에 있는 북서 방향부터 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남동 방향으로 끝나요. 이걸 우리가 북서 기본식이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중국 같은 나라는 우리가 중국 한자 보게 되면 이런 액자라든가 이렇게 붓글씨 그런 거 보죠? 그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갑니다. 그러니까 북동에서 뭐예요? 남서 방향인데 우리나라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우리나라 영미문화권이죠.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영미문화권 우리나라는 이 북서쪽에서 쓰기 시작해서 남동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아래 신계등록과 등록전환이 있죠? 그러면 신계등록, 등록전환, 신계등록이 뭐냐? 신계등록 이렇게 신계등록. 자 이런 식으로 신계등록과 뭐가 있어요? 등록전환이 있어요. 등록전환. 이건 신계등록과 등록전환은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이렇게 같으니까 두 개를 같이 써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할을 하든 합병하든 지번부여 방법이 있는데 다 할 거 없어요. 일단 이 내용이 무슨 말인가 신계등록과 등록전환할 때 지번부여 방법이 어떤가 그 내용만 한번 이해해보자. 그럼 이렇게 신계등록과 등록전환은 신계등록 새신자 새로이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새로 생긴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뭐예요? 한 번도 공부에 등록이 안 돼 갖고 공부에 등록이 안 됐다는 건 지금까지 세금을 한 번도 뭐야 안 냈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게 어디 있을까? 우리가 뭐예요? 근데 그 지리산의 청학동 마을은 70년대 초반에 발견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70년대 초반 전에는 뭐예요? 그 청학동이란 마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걸 몰랐어요 지금.
그러죠. 그렇듯이 이렇게 뭐야 한 번도 등록이 안 되고 세금 안 내고 살던 토지가 뭐가 되면 당연히 뭐예요. 자 발견되면 이제 세금 거래되니까 그거 우리가 신규 등록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새 신자니까 처음으로 바다를 매립해서 세를 땅이 생겼다는 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지번부의 방법이 어떤가 하게 되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시골 마을 농촌 마을이 있다는 점. 이 충청남도 서천군 옥산이라고 하는 뭐예요. 자 여기 뭐예요. 시골 마을이 있다는 점. 그 이 옥산이라는 마을에 숲필지 토지가 있고 자 이 숲필지 토지에 바다를 매립해서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하나 생겼다. 있다. 땅이 하나 생겼다. 그럼 땅이 하나 생겼으면 이 땅에 대해서 국가가 뭐예요? 자, 지적공부 대장을 만들고 이 땅에 대해서 뭘 걷어야 돼 이제 세금 걷어야 되려면 자 공부를 만들려면 자 어디에 이렇게 뭐예요? 대장이라는 공부를 새로 만들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대장을 새로 만들려면 이 대장에는 자 이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새로 생겼으니까 신규 등록이 생겼으니까 이 소유권자가 누군가 등록할 필요가 있겠죠? 소유권자가 갑이라고 등록한다. 갑이라고. 그럼 이 땅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옥산이 있으니까 충청도. 그다음에 서천군 장옥산이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다 뭐 벼를 심었어요. 답에 면적을 측량해 보니까 500제곱미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국가가 정할 게 뭐가 또 남았어요 지금? 이 땅 번호를 정해야 되겠죠? 그 땅 번호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시험 문제도 이제 그런 게 나오고 시험 문제도. 그럼 신규 등록하게 되면 인접지 본본이 인접지가 몇 번이라면 99번이라면 이 땅은 뭐예요? 인접지 본본에 부번을 붙여서 뭐로 하자는 게 이거. 99에 1로 하자. 그래서 신규 등록은 원칙이 뭐냐? 신규 등록의 원칙은 뭐예요? 옥산이라고 하는 자 인접지 지번부여 지역 있죠? 옥산이라는 지번부여 인접지 그 지번부여 지역에 인접지 본본에 자 뭘 붙인다는 게요? 본본에 부번 붙인다. 부번.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원칙이다. 아니 인접지 본본에 부분 붙인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뭐로 하겠다는 게 이거 99에 1로 하겠다. 아니 게. 자 이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에 먼저 등록이 됐다가 토지대장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등록됐다가 임야대장에 먼저 등록이 됐다가 어느 대장으로 토지대장으로 뭐예요? 전환을 한다. 이게 등록 전환이에요. 반대로 토지대장에서 임야대장으로 가는 건 절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항상 싼 데서 비싼 거로. 왜? 이 법을 만든 이유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든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궁극적으로 세금 거래되니까 항상 세금을 싼 거보다는 비싼 쪽으로 받아야 되니까 비싼 토지로 옮겨가는 거예요. 비싼 토지로. 그래서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는 것을 어느 대장으로? 토지대장으로 옮겨간다. 비싼 쪽으로 간다. 그래서 자 번호를 붙일 때는 인접지 본본에 부번을 붙인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 예외가 뭐냐? 이게 예외가 뭐냐 하게 되면 만약에 이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든가 멀리 떨어졌다든가 필지가 여러 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인떨료예요. 인떨료다. 인떨료.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든가 멀리 떨어졌다든가 필지가 여러 개라 하게 되면 최종 본본에 이렇게 최종 본본에 순번으로 뭐 한다는 게 순차적으로 다음 본본으로 해요. 다음 본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자, 지번이는 등신, 인본부, 등신, 신규, 등신, 신규하고 등록 전환, 등신, 장애후 등신, 인본부, 인접지 본본에 이렇게 인접지 본본에 뭐예요? 부본 붙인다. 인본부, 인떨려 하면 뭐예요? 본본한다. 이런 식으로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시험 볼 때 그게 기억이 나요.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일단 내용을 이해가 됐으면 되도록이면 빨리 시험 볼 때 생각이 나도록 나는 그냥 이해만 하면 그냥 생각이 그냥 자동적으로 떠올린다 하신 분은 뭐예요? 본인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떠오르는데 뭐로 외우겠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이 탁탁 안 떠올라요. 근데 꼭 알 것 같은데도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게 암기하는 게 좋겠다. 이게 등록 전환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지번을 국가가 부여하는 방법이 자 신규 등록 전환 하필 분할 있고 도시개발 사업 있죠? 이거 천천히 나중에 배워보자. 그 다음에
여러분 8쪽 보게 되면 지목이에요. 지목 얘기인데 국가가 뭐예요? 우리나라는 몇 가지 이 지목을 뭐예요? 지목을 28가지를 뭐예요?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잡종지가 새로 이제 잡종지에 새로 뭐예요? 신규 등록된 거 서로 이제 자 최초로 뭐예요? 지목에 대해서 내용이 이제 최초로 뭐예요? 그 28개 중에서 이제 약간 바뀐 게 있는데 그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 올해도 또 뭐예요? 계속 지금 3년 동안 이 2문제씩 계속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 지목은 뭐예요? 꼭 한 문제, 최소한 한 문제고 꼭 2문제 이상은 나와요. 나오니까 그 내용이 이제 뭐예요? 기본적으로 크게 이제 뭐 이 28가지를 네 가지로 이렇게 뭐예요? 네 가지로 살펴보면 일단 뭘 살펴보고 특징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뭐예요? A 안에 B예요. 큰 거 안에 작은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이 단서조항 있죠? 다만 단서조항.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잡종제예요. 이제 작년에 잡종제에서 나왔는데 또 잡종제에서 또 나올지도 몰라요. 모르니까 법이 개정된 걸 꼭 좀 봐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지금 뭐예요? 특징하게 되면 이 전하고 답의 특징이 뭐냐 하게 되면 이 답은 뭐예요? 답은 물을 상시로 직접 이용해요. 물을 뭐 한다고? 상시로 직접 이용한다는 게 이용해서 표현 미나리 왕고를 재배하는 토지는 답이에요. 근데 이 답은 저는 이 논하고 밭일 때 밭은 물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이 저는 물을 뭐예요? 상시로 이용하죠. 물을 뭐 하지 않는다는 게 물을 이용하지 못한다. 이용하지 않으면 전이고 물을 이용하면 뭐라고 답이고 이런 경작 방식의 차이가 있다. 무슨 방식의? 경작 방식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하고 이렇게 뭐예요? 답하고 뭐라고 비교하게 되면 답하고 유지하고 비교하게 되면 이 답은 자, 물 배수가 뭐예요? 물 배수가 용이한 곳에서 표현 미나리 왕고를 뭐예요? 그 스스로 재배했죠? 예, 재배하는 게 물 배수가 용이한 곳에서 뭐예요? 표현 미나리 연하고 뭐예요? 미나리 연 이거를 재배를 하게 되면 답. 근데 만약에 뭐예요? 이 유지는 뭐예요? 물 배수가 뭐 하지 못해요? 물 배수가 뭐예요? 물 배수가 용이하지 못해요. 그래서 늪 같은 지역에서 물 배수가 용이하지 않는 늪 같은 지역에서 표현 미나리 왕고, 미나리 연 왕고를 자생한다 나오게 되면 그건 뭐예요? 유지예요. 그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자생한다. 자, 그 다음에 물 재배를 한다.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재배하고 자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배수가 잘 되면 답이고 배수가 안 되면 뭐라고? 유지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A 안에 B 그러면 뭐예요? 어디? 자, 우리 시험 문제 나온 거 속리산 법주산의 쌍사다 속동은 사적지가 아니에요. 어디 안에 있으니까? 법주산 내에 있으니까. 이렇게 뭐예요? 큰 거 안에 있는 작은 거. 아파트 단지 내에 뭐예요? 통로는 아파트 단지 내의 통로는 도로가 아니에요. 왜? 어디 안에 있으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니까. 목장용지 내에 있는 뭐예요? 자, 어디 그 공장용지, 목장용지 도로 있죠? 그건 자, 주된 용도에 추정을 해서 큰 거 안에 작은 거니까 A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A인데. 그다음에 자동차 판매 목적 있죠? 거기에 여기서 어디 안에 자,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보통 아파트 단지 내에 있고 자동차, 기차 자동차 그 정비 공장 안에 있는 급유송이 시설이 있어요. 어디 안에 있어요? 공장 안에 있어요. 그 공장 용지예요. 그래서 항상 A 안에 B인 건 큰 거를 뭐해? 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큰 거. 큰 거를 물어본다. 큰 거. 큰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단서조항 다만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우번 시험에도 나왔지만 자, 이 온수물, 약수물, 석유류가 쏟아내는 광천지는 뭐예요? 광천지는 자, 거기 이 지금 뭐예요? 용출구는 광천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출구라는 단어가 나오면 광천지고 그다음에 송류가 이렇게 용출구. 이 용출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 용출구는 광천지고. 그다음에 송류관, 송수관 있죠? 뒤에 송류관, 송수관 이 관자 붙어 있으면 이게 잡종지고. 그냥 송수라고 나오게 되면 이게 수도용지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단서조항에 대해서 자, 다만
어디 다만 뭐예요? 자, 예컨대 천일제염 방식으로 천일제염 방식으로 뭐예요? 소금을 자 만드는 것은 염전. 근데 천일제염 방식에 의하지 않고 바닷물을 동력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였다. 동력을 이용했다. 그건 염전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가 잡종인데 이런 식으로 뭐예요? 뭐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지목에 대해서는 예, 28가지 지목에 각 뭐예요? 자, 그 파트 28개마다 특징을 볼 게 있고 큰 거 안에 작은 거 이제 찾아보고 그다음에 단서조항 나머지가 잡종지니까 이건 할 수 없어요. 자, 이 여러분 거기 나오는 어디부터 자 9쪽에 있죠? 거기 쌍가르 4번 지목의 표기 있죠? 28가지 뭐부터 시작해서 전닥과수원, 전닥과수원 목장용지부터 쭉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러분 거기 11쪽에 그 잡종지 나오죠? 그래요. 이 잡종지까지 꼼꼼히 뭐예요? 이제 우리 이제 기본서 할 때 줄거가면서 중요한 거 할 겁니다. 중요한. 근데 중요한 게 사실 28가지가 올해가 32회니까 계속 매년 시험 문제 빠지지 않고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 내용은 할 수 없이 여러분이 꼼꼼히 자주 보면서 자주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눈에 붙일 수밖에 없어요. 뭐 암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이 지목은 뭐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매년 시험에 나오니까 다시 꼼꼼히 봐주셔야 돼요. 자, 조금 쉬었다가 경계하고 면적을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